화면에 있는 것처럼 오늘 유니스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큰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 하락을 했다는 거. 제가 보니까 뭐 직접 비교해 본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기억에는 지금 오늘 주요 암호화폐들 이렇게 이더리움이나 뭐 XRP나 솔라나나 이렇게 라지캡들 중심으로 봐봤더니 오늘 찍히고 있는 가격이 왠지 4월 달 정도에 본 가격과 매우 가까워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냄새가 자욱하죠, 시장에. 근데 좀 아쉬워요. 현금이 더 많다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서 어쨌든 조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좋은 가격이에요. 좋은 가격대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유니스왑 정말 많은 큰 상승을 했었죠. 다른 알트코인들 지지부진할 때 우리 유니스왑이 어떤 파워, 에너지를 좀 보여줬어요. 특히 우리 유니스왑 재단의 아주 수완이라고 할까요? 타이밍도 좋았고 테마도 소각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테마를 가지고 시장을 그래도 잠시나마 리드를 했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을. 근데 지금 이제 롱숏 보시는 것처럼 선물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면 개인들은 롱에 배팅을 하는데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배팅을 하지만 기관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 숏 포지션을 조용히 구축하고 있다. 즉 하락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이게 우리 유니스왑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FOMC 금리 결과가 인하를 할 거냐 동결을 할 거냐에 대해서 기관들의 판단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5%까지 갔던 기관들의 인하 가능성 예측이 지금 뭐 50%대로 대략 한 53%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기관들의 심리가 이렇게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유니스왑 혼자만의 힘으로 우리 재단의 노력으로 상승장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이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더욱더 계곡의 깊이가 깊죠. 거의 4월 달에 보던 가격과 비슷한 가격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힘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단독으로 우리 유니스왑 단독의 힘으로는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이제 변수가 되는 거는 앞으로 유동성 공급의 두 파이프라인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무부의 일반 회계 지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어떤 속도로 나올 거냐. 그다음에 연준의 양적 완화. 그죠? 양적 긴축은 12월 1일 날 멈춥니다. 스탑돼요. 그거는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양적 완화 QE의 속도나 양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변수인데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떤 불확실성의 영역이 아직은 있다는 부분들.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들의 마인드가 좀 달라지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연준 같은 경우엔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흔들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뒤로는 여러분들 지금 어떠냐면은 요 소파라고 하는 금리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연준이 내걸은 금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속도로 가기 싫으니까 지금 시중은행들이 연준이 내세운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연준으로부터 돈을 꺼가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은행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돈을 엄청나게 꺼갔거든요. 몇십조 단위를 시중은행들이 지금. 그것도 연준이 설정해 놓은 이자와 그 규모, 속도 에 맞추지 않고 더 빨리 받기 위해서 이자를 더 높게 해서 그거를 자금을 연준으로부터 받는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동결하거나 이런다, 인하 안 한다, 은행 망하는 거죠. 그죠? 은행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연준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가. 공개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금리 인하 보장되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뒤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리고 은행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은행이 지금 유동성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를 알고 있고 풀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따라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하 가능성이 53%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90%대다. 금리 인하할 것이다. 내년 1월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하면서 약 7조 달러가 묶여있는 7조 원이 아닙니다. 7조 달러가 묶여있는 MMF의 자금들도 시중에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재무부 TJ에서의 현금 방출 속도, 그다음에 연준 양적 완화의 속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유니스왑의 어떤 단독 플레이보다는 시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이 흘러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자세를 취할 때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아주 수완이 좋은 우리 유니스왑의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